그럼 먼저 박정호 감독이 연출한 영화 연가시부터 볼 텐데요. 어떤 작품이죠? 바람의 전설 판도라를 연출한 박정호 감독의 영화입니다. 치사율 100% 살인 기생충 연가시로 인한 감염 재난을 그린 영화입니다. 자, 찍습니다. 웃어 VV. 놀이동산에 놀러와 놀지는 못하고 사진작가 행세에 짐꾼 행세만 하는 주인공 재혁. 난 처음에 저분이 아빠인 줄 알았어. 저도요. 사실 아빠는 따로 있고 재혁은 김 원장으로부터 계약을 따내려는 제약회사 영업직 직원일 뿐이죠. 미안해, 이런 일까지 부탁해서. 워낙 큰 수술이라서 말이야. 아닙니다. 당연히 제가 해야 될 일인데요. 촉망받던 생명공학 박사의 길을 포기해야 할 만큼 가장의 어깨는 무거웠죠. 진짜 이런 것까지 해야 돼? 이게 약장수냐 보수미지? 제약회사 직원의 고단한 현실을 영업을 해야 되니까. 네. 한국생명과학자의 한 주소를 보고 있어. 김 원장네 식구에겐 한없이 친절한 그는 아빠, 내 생일날 놀이공원 갈 거야? 놀이공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지금 니들이 그런 데 놀러 다닐 때야? 내 생일이잖아. 정작 자기 식구에겐 한없이 쌀쌀한 아버지일 뿐입니다. 요즘 저런 아빠 없는데 그죠? 아이들한테 저랬다. 이거 큰일 나죠. 그러던 어느 날 개천가에서 운동하던 커플이 발견한 의문의 변사체. 자기야, 괜찮아? 이 사건은 재혁의 동생인 형사 재필이 담당하게 되는데 야, 뭐냐? 야, 익사야? 원래 김동완 씨도 연기를 이전에 했었어요. 영화도 했었죠. 저기 현빈하고 같이 현지 연기를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에이! 그런데 저거 보이지? 갑작스레 전국 여러 하천에서 동일한 형태의 변사체들이 잇따라 발견됩니다. 전혀나서? 뭐야, 저? 그러나 뉴스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 재혁. 그는 여전히 김 원장의 눈에 들기 위해 골프 모임에도 따라왔는데요. 아까부터 뭐 물만 그렇게 드세요? 유독 갈증을 느끼던 김 원장은 출발하겠습니다. 카트에 남아있던 모든 물을 다 마셔버리곤 그것도 모자라 웅덩이로 뛰어듭니다. 재혁이 김 원장을 구하러 나서보지만 그 짧은 순간 사망한 김 원장. 여긴 물이 워낙 비슷한 시체가 발견된 강원도 계곡가로 조사를 온 재필은 한철 장사로 살아가는 지역 이장의 말에 따라 별일 아니라 판단하는데요. 혹시 이 근처에 화학 공장이라던가 뭐 폐기물 처리 시설이라던가 그런 거 있어요? 아이, 그딴 건 발도 못 들어놓지. 이렇다니까 무슨 수사를 아니면 말고식으로 하니까. 일 끝났으면 어찌 왜 걸 그러고 있어? 웬 노소? 몰라, 그냥 아무튼 무조건 뒤지래. 아주 뒤지겠다 진짜. 재필은 투덜거리면서도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냅니다. 하지만 다음 날 더 많아진 시체들을 발견하곤 사태의 심각성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사망자 수는 전국적으로 증가하기에 이르고 물에서는 아무런 유해 성분이 발견되지 않았죠. 뭐래? 유해 성분도 없고 완전 1급 청정수란다. 오리무중이었던 연쇄 사망 사건의 원인은 연가시야. 박사님, 연가시는 곤충을 숙주로 삼는 기생충이잖아요. 맞아. 변종이야. 둘이서 아는 얘기만 하지 말고 알아듣게 설명을 해봐요. 연가시는 게 영화에서는 이게 무지막지하게 크게 나오지만 긴 철사 모양의 기생충인데요. 보통은 이제 한 뼘 정도 되는 기생충이에요. 물에서 태어납니다. 근데 물에서 태어났는데 바로 옆에 모기도 태어나요. 태어나자마자 모기 등에 쭉 달라붙어요. 얘네들 누가 먹냐면 귀뚜라미, 사마귀, 메뚜기 같은 애들이 먹어요. 저희도 가끔 먹지 않습니까? 여름에 이렇게. 날파리나 뭐 날파리 이런 거고. 걔네들은 뭐 모기가 맛있나 봐요. 근데 모든 생명체의 지수나 최고의 사명은 뭐냐면 번식이에요. 어디에 가면 자기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야 되죠. 자기 태어난 것은 물이에요. 그래서 귀뚜라미의 뇌를 망가뜨려서 시각 체계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어두운 걸 좋아하던 애를 환한 걸 좋아하게 만드는 거예요. 밤중에 물이 환하게 보입니다. 뇌가 잘못된 귀뚜라미가 물에 점프해서 들어서 익사에 죽고 그때 거기서 몸속에서 나와서 다시 번식을 하는 거죠. 그 옆에쯤 또 누가 태어나냐면 모기가 태어나. 그 얼룩의 모기 등에 탁 올라타서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 거죠. 전국적인 감염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유증상자들을 대피소로 모집하기 시작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식욕이 왕성해졌으나 체중에 변화가 없으신 분,
며칠 상관으로 극심한 갈증을 느끼면 부가의 증세를 보이시는 분. 재혁의 가족 역시 증상이 의심되기는 마찬가지. 왜 이래? 똑바로 대답해. 너 여름에 애들 데리고 계곡으로 물놀이 갔었지? 니들 몸속에 연가신가 뭔가 하는 기생충이 있을지도 모른대. 가서 검사받고 확인해봐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멀쩡한데? 한편 시중에 판매 중인 구충제로 임상시험을 결정한 정부 관계자들. 어디 봐야 효과가 있는지 부작용인지 알 거 아니야. 감염자들은 모르고가 아니에요. 어차피 비행 나좀 다 죽을 사람들이야. 하지만 우리 애가 뉴스에서 얘기하는 증세가 있어서요. 기생충제를 사서 먹였어요. 기생충이라니까. 치료 효과는커녕 심각한 부작용만 낳은 구충제도 있었죠. 딱히 치료제도 수습할 방법도 없는 상황에서 재혁의 가족에게도 찾아온 한 차례의 위기는 극심한 혼란 상황으로 이어지며 수많은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사망하는 끔찍한 일을 만들게 되죠. 이젠 국가적 재난 사태로 이어집니다. 참담한 심정으로 국가 재난 사태를 선포합니다. 바로 위기의 그 순간 치료제를 찾았다는 제보. 집에 있는 구충제 있잖아. 그걸 먹었는데 갑자기 그냥 거짓말처럼 싹 없어졌어요. 이건데요? 윈다죠? 윈다졸이라는 구충제만이 유일한 해결책인데 선배가 다니는 회사가 조화장 맞죠? 거기서 나온 윈다조라는 구충제예요. 그게 연가시를 되찾는 특효약이에요. 그 약은 재혁이 다니는 조화제약의 약이었죠. 제약사 이름도 그렇고 제품도 있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당시 획기적인 PPL이었죠. 네, 완전한 PPL. 아, PPL이었어요. 조합약이라고 하는 이름만 빌려줘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왕 그럴 바에 윈다졸이라고 하는 우리 제품도 써달라라고. 그래서 의약품을 하는 공간을 열어줘서 그 안에서 찍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조하는. 아유 어서 오세요. 윈다졸 있죠? 그거 하나 주세요. 우리 집엔 그거 안 들어놨나? 약을 구매하고 싶어도 동네 약국에선 구할 수 없고 같은 회사 내에서도 재고가 없는데 그 이유는 생산 중단된 약이었기 때문. 없어. 재고 없다는 게 말이 돼? 그 윈다졸 그거 작년 10월에 생산 중단된 거야. 우리 거기서 보지도 않았던 거라고. 그 물속에 있던 유충들이 물놀이하는 사람들의 항문이나 구강을 통해 침입했을 게 분명해. 어느 순간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물속에 뛰어든 거야. 영화처럼 연가시가 사람한테 들어와서 기생할 수도 있는 걸까요? 그거를 이제 가능성이 100% 없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어요. 현재까지는 다행히도 사람이 이렇게 감염됐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물론 변이가 생긴다면 인수공통 감염병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를테면 뭐 일본 뇌염 그리고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몇 가지 것들은요 동물에서 원래 살고 있다가 변이를 일으켜서 사람한테 와서 사람도 같이 감염이 되는 사례가 사실 있거든요. 주시면 배 튀기려고 수천 명을 죽여? 사태가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습니다. 우리 그냥 기껏해야 감염자 몇만 명에 사망자 수십 명 정도 예상했어요. 이런 기생충밖에 못한 놈의 새끼. 저는 사실 연가시에서 징그러운 기생충만큼 무서웠던 게 사람들의 그 이기심과 돈에 대한 욕심이 아니었나 싶어요. 이거였어? 그 빌어먹을 돈 때문에? 그 이기심의 약간 레벨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제약회사 직원은 결국에는 이 국가를 상대로 그냥 터무니없는 딜까지 하게 되는데 정부가 저 회사를 아예 인수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윈다졸의 합성법이 자연스럽게 정부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게 나중에 이런 일이 실제로 발생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가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큰 이기심에 더해서 개를 병든 개를 계곡에 버리는 것을 봤지만 신고 안 하셨어요? 조금 있으면 휴양객들이 몰려올 판인데 1년 장사 말아먹을 일 있나? 그걸 모른 척했던 이 시골의 이장에 이르기까지 이 작품을 보고 있으면은 제필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세상에 변종들 참 많아. 글쎄? 결국 그 변종 연가시를 이야기하면서 이기심으로 인한 어떤 변종 인간들에 대한 얘기를 결국 하고자 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재난 앞에서 그리고 혼자 살아남기 위해서 모두가 살아남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만을 위해서 달려나갈 때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존엄성을 떨어뜨리고 어리석어질 수 있는지 나를 밟고 지나가서 약을 뺏으려고 하는 인간이 이제 그 순간에 더 무서운 재난이 되는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도 마찬가지로 이제 앞에 있는 사람이 나를 감염시키고 죽일 수 있다. 그런 상상을 할 때 이제 비인간적으로 변하게 되는 순간이 있는데 겉으로는 이제 막 이 무서운 기생충에 대한 재난 영화처럼 보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이제 인간의 이기심에 의한 인재를 다룬 영화다. 이게 이 영화의 핵심인 것 같아요.
결국 원료제를 이용해서 짝퉁 윈다조를 만들게 되는데 저는 코로나19의 치료제에 대한 생각이 또 안 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약간 좀 아쉬웠어요. 합성법은 특허 기간이 남아있는 동안은 절대 공개가 불가능합니다. 정부에서도 이 약을 강제적으로 만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거든요. 실제 법으로도 가능하고. 법적으로는 뭐 전혀 문제가 없나요? 사실 그 감염병 예방법 여기에 따르면요. 대유행이 우려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미리 의약품을 얼만큼 생산하게 하라 명령할 권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특례법까지 좀 제정을 하려고 그래요. 공중보건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원활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특례법을 만들게 되면 또 국가가 알아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위기 상황에서 다 하게끔 되는 거죠, 시스템은. 그리고 이제 세계 지식재산권 기구라고 있어요. 어떤 제약회사가 의약품을 새로 만들잖아요, 신약을. 그러면 이제 특허를 낼 거 아니에요? 그럼 특허가 보통 이제 10년 동안은 절대 다른 데서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는 신약을 만드는 이 지적재산권을 아예 무효화시킬 수도 있어요. 앞으로 이런 새로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면 이미 세계보건기구에서 결정을 했어요. 공평하고 공정하게 분배하도록 하자. 우리나라에서는 정확하게 어느 정도 개발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네. 그래서 치료제가 있고요. 치료제란 거는 바이러스를 죽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백신이란 거는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심각하게 앓지 않고 그냥 지나가게 만들어주는 백신. 요거 두 개로 나누면 우리나라 2건의 백신 개발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6월 달에 이미 DNA 백신으로 1상, 2상 시험이 제넥신이라는 회사에서 하고 있고요. 또 한 건은 그 아스트라제네카라고 그 다국적 제약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와 SK 바이오사이언스라고 우리 보건복지부와 같이 3자가 협력 의향서를 체결을 해서 곧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이상시험에 참가한 영국인한테서 횡단성 척수염이 나타났는데요. 이에 대해서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신속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이달 안에 코로나 항체 치료제를 대량으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2번의 임상시험을 더 거쳐 실제 치료에 쓸 수 있습니다. 백신 개발도 긍정적입니다. 내년 추석 이전에 완전한 접종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해 봅니다. 지금으로서 최고의 백신은 뭐냐면 마스크입니다. 그러니까 손톱 밑까지, 손목까지 싹 씻고 마스크를 씻는 것만큼 좋은 백신이 없어요, 지금. 사실 저는 초반에 마스크의 그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는 연구들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근데 제가 생각을 좀 달리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나라랑 달리 특히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써요.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만 써도 다른 사람이 감염될 가능성이 낮은 상황인데 다 쓰고 있는 상태다. 이러면 상당히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론적으로도. 좀 마스크의 역할이 굉장히 대단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다시 한번 좀 해봤습니다. 하루빨리 이 코로나19가 안정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